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들. 김치, 불고기, 비빔밥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는 만두, 김밥, 그리고 불닭 라면 시리즈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K푸드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K푸드 중에서도 최근 SNS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거 잼? 청? 딸기청 아니야. 청을 만들어? 청이네. 딸기청. 자, 그렇습니다. 최근 SNS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핫한 해시태그 CHEONG, 바로 청입니다. 스펠링마저 청, 발음 그대로입니다. 한국 사람이 나도 사 먹는데 저걸 만들어 먹어요? 한국이야 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네. 그게 저거 없잖아. 청은 잼과 달리 끓일 필요가 없이 과일을 썬 뒤에 설탕을 붓고 유리병에 보관만 하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산수에 타 먹어도 맛있고 시럽으로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건강까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한 번 만들어두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레몬과 딸기, 자두 등 다양한 재료로 K 전통 레시피 청을 담그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내년쯤에는 그 도라지 캐다가 술 만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인삼주 담그겠다. 네. 했지. 이 정도 기세면 그러니까. 가능하죠. 한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제일 초보적인 거잖아. 그렇지. 나중에 좀 뭐 또 어디서 구해다 먹고. 근데 이거 진짜 이제 만들잖아. 담그잖아. 대단하다. K소스의 열풍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마요네즈 사랑하는 건 다 아시죠? 외국인들의 소울 소스 마요네즈와 한국의 이것이 만나서 상상도 못한 조합이 탄생했으니 바로 김치 마요. 한국의 매운맛을 살린 김치 치폴레 마요, 김치 페스토 소스 등 김치의 인기를 반영한 퓨전 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매운- 매운 만들었어. 그러니까 매운맛이라는 게 사실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예. 중독은 됐는데 미치게 매우니까 마요네즈 넣은 거야. 그렇지. 나중에 이제 김치를 찾겠지. 찾겠지. 저건 이제 튜토리얼이고 레벨을 계속 올릴 거예요, 저분들. 올리겠지. 나중에 이제 불닭까지 가는 거야. 하지. 어. 결국 우리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 저 기가 막히다. 머지않아서 세계 유명 3대 버거집에서도 한국의 청으로 만든 에이드와 김치맛 가득한 K소스가 뿌려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난 아직도 대기 100번대래. 자기는 거기 가봤다며? 어땠어?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고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동생은 임신하자마자 예약하라고 했어. 야, 설마. 조리원? 엄마들 예약 전쟁이 심한 이곳. 아마 유부남인 두 기자님들은 바로 눈치를 이렇게 챌 줄 알았습니다. 바로 엄마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산후조리원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요새 우리나라는요, 저거 예약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인기 좋은 데는 가도 대기해야 되고 그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대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엄마들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산후조리원이 딴 나라에는 없었어요? 저렇게 잘 돼 있는 데는 없죠. 미국은 다음날 퇴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산후조리를 해? 집에서 그냥. 최근 K 산후조리원이 뉴욕 등 미국에까지 진출.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예. 그러니까 두 주 있으면 중형차 한 대 나오는 거예요. 아, 미국 치고도 비싸다, 물가가. 널리 퍼진 게 아니고 지금 하나 두 개 들어간 상황이니까 독점이지. 하나 두 개가 아주 그 하이엔드 퀄리티로 들어갔을 수는 있죠. 이렇게 헉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K 산후조리원이 인기 있는 비결. 미국에서는 산후조리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산후 우울증 및 합병증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증가하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와중에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구원처럼 등장한 것이죠. 일단 호텔같이 넓은 방에 산모들을 위한 영양 만점 맞춤식 삼시세끼 제공, 저게 핵심이지. 전문 인력들이 상주해서 24시간 신생아를 돌봐주고 초보 엄마를 위한 육아 강의에 붓기 안녕, 시원한 산모 마사지까지 제공. 이렇게 호텔 뺨치는 서비스로도 모자라서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제로 리조트 내에 설립을 해서 골프 코스까지 있는 초호화 시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산후 휴양 느낌인데.
그러니까 산후조리의 핵심은 신생아가 1시간에 한 번씩 깨기 때문에 그치. 그거를 대신해 주시는 거랑 마사지와 식사거든. 근데 저런 휴양지에서 하면 또 차원이 다른 거지. 아니 골프를 안 쳐도 저 눈이 얼마나 행복해. 아니, 그렇지. K 산후조리원의 풀 서비스 시스템은 미국 엄마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산모를 위한 완벽한 지원, 엄청난 극찬과 함께 K 산후조리원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뿐 아니라 인근 캐나다와 멕시코의 산모까지 예약 전쟁에 나서며 인기 있는 곳은 벌써 6개월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두 아버님은 한국의 그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경험해 봤는데 그냥 딱 하나예요.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완벽해. 그리고 이 초보 엄마나 초보 아빠들이 사실 아기 앉는 법도 잘 모르고요. 맞아.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고요. 씻기는 거 다 알려주셔. 네, 뭐 씻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알려주고. 그런 거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원스톱으로 해주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사실. 미국에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K 산후조리원 열풍. 이제 전 세계 엄마들이 조리원 천국을 경험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가수, 국민 첫사랑, 국민 배우, 국민 MC 등 어느 나라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호칭 얻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국민 MC께서도 국민 MC 자리에 가는데 아주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국민입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 국민들이 애용하는 이것. 감히 국민 모모라는 별칭이 붙어도 과언이 아닌 한국산이 있습니다. 무려 수천만 명이 애용하는 겁니다. 내용에.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앱입니다. 왜? 이탈리아 인구 절반이 넘는 무려 3,3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브라질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인 약 5천만 명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이탈리아, 브라질에서 더 유명하다는 그 앱의 정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카메라 앱입니다. 뭐라고? 우리 한국인들 셀카는 물론 사진 찍는데 열정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탄생한 여러 카메라 앱이 많은데 그죠? 이제는 하다 K 카메라 앱까지 세계를 진출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2012년에 출시된 랩비리카는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 리스트 탑 8. 우와. 급기야 2019년 6월에는 전 세계 기준 누적 4억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이건 역대 최고 카메라 앱이에요. 저 이제 랩비리카 앱 없이는 사진을 못 찍는다니까요. 극찬에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일단 이걸로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가면 기념사진 찍을 때 부탁을 한국 사람을 찾게 돼. 반드시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맞아. 사진 기술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미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 네. 전 한국 세계 사람들 진심이야 진짜. 전 세계에서 다리 길게 하려고 카메라를 거꾸로 드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또 발견했잖아. 제가 알고 싶은 비결은 뭐냐면 카메라 필터 기능이 있는 앱은 부지기수입니다. 유독 이 앱이 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특정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자, 물론 사용자마다 선택의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 화사한 느낌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필터가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기능을 골고루 갖춘 완벽한 앱으로 언제 어디서 찍든 분위기 있는 사진 보장. 전 세계 셀카, 셀피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외국 국민, 특히 특정 나라에서는 절반 이상 쓴다고 하니까 이거 뭐 자부심 가져도 충분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탈리아, 브라질의 국민 앱에 등극한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도 모르는 새 코리아가 세계 사진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 태국 방콕. 그런데 방콕 도심 소이랑수왕에 위치한 S호텔에서 새로 오픈한 루프탑 바가 화제를 모으며 핫플로 등극했는데요.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예? 분식이네? 오뎅이잖아. 김밥, 전, 계란말이. 저는 충격이다. 야, 오뎅탕은 사실 포차나 이런 데서 그냥 그렇지. 떠줘야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메뉴인데 이제 태국 분들한테 안 그런 거지. 이것이 방콕인지 한국인지 주모를 외치게 되는 메뉴와 안주.
방콕의 한류 바람이 뜨겁다 못해 올해 7월에 방콕 최초의 한국식 루프탑 바가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다. 한국의 강남 하트를 옮겨놓은 듯한 네온 사인 장식부터 안주. 한글로 적힌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이제 대세가 된 K-팝으로 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K-팝 프로죠. 그래서 이곳에선 마치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태국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셰프들이 선보이는 치킨, 치즈 떡볶이, 참치김밥, 김치찌개, 보쌈, 해물라면 등 한국의 유명 음식점을 루프탑으로 옮겨놓은 듯 방콕의 경치를 보며 제대로 된 한식과 안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메뉴 한두 개씩 섞어놓은 건 봤어도.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그냥 한국으로 갔네 이거. 주문도 주모 여기요 이렇게 받을 것 같아. 주모라고 해야지 지금. 그리고 이곳에선 특이하게도 우리도 모르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K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묵에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풍경빵. 김밥, 양념치킨, 동치미 등 한국 음식을 재료로 한 개성 가득한 칵테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 진짜? 특히 한국에서도 할메니얼 열풍이 불면서 약과 같은 주전부리가 인기지 않습니까? 이 조청 특유의 달콤하고 오묘한 맛으로 약과 맛 칵테일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아 너무나 기분 좋네. 이런 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 우리를 모티브로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무슨 홍보가 만들어서 막 광고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결국 우리가 힘이 생기면 알아서 해 저렇게. 그렇지. 태국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짠, 건배, 주모, 여기 한 잔 더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삼겹살, 오겹살.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서 쌈에 싸 먹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나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도 K겹살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 겹살들 참으로 맛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겹살과는 조금 다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먹는다고? 지금 나무로? 예전에 저희가 소개했듯이 일본에서는 참기름과 깨를 뿌리면 뭐든 한국 나물인 줄 알았던 것처럼 어허. 일본인들은 우리도 모르는 한식 조리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쌈장에다가 콕 찍어서 쌈채소에다 싸서 맛있게 먹으니까 일본인들은 고기를 쌈에 겹겹이 싸먹는 게 겹살인 줄 아는 건지 이것저것 무조건 싸먹기만 하면 겹살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인도 모르는 일본인들의 K겹살 시리즈 첫 번째, 샤브겹살. 말 그대로 샤브샤브 육수에 샤브샤브용 고기를 익힌 뒤에 한국식 쌈장을 찍어 쌈채소에 싸먹기도 하고요. 일본인들은 고기가 얇아 더 부드럽고 식감도 좋습니다. 샤브샤브보다 샤브겹살의 양념이 더 잘 느껴집니다. 라며 엄지척. 일본인들의 K겹살 두 번째 시리즈, 닭겹살. 인기 있는 한국 요리 삼겹살을 닭가슴살로 어레인지 해보았습니다. 주로 닭가슴살을 저며 간장 양념을 발라 구운 뒤 파를 얹어 상추에 싸먹는 식입니다. 그냥 쌈이라고 해. 쌈무. 쌈무 가자 쌈무. 일본인들의 K겹살 시리즈 세 번째, 오사카의 한 음식점에선 아예 오리겹살을 판매. 오리 구이에 된장, 마늘, 고추 등을 얹고 상추에 싸먹는 오리겹살을 선보였습니다. 쌈이라고 하라고. 삼겹살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게 더 대중화된 것 같아. 삼겹살우. 그리고 그 밖에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 명란을 구워 쌈에 싸먹는 돌아보기. 짭조름한 맛의 명란겹살. 명란 쌈. 하다하다 쫄깃한 문어를 구워 쌈에 싸먹는 문어겹살. 이거 쌈이라고 해. 그리고 쌈에 싸먹는 겹살 말고도 새우에 얇은 돼지고기를 감아 구운 일명 새우겹살까지. 쌈에 싸 먹지 않아도 돼지고기 구이니까 이것도 겹살이문이다. 일본인들은 그 누구보다 K겹살을 씹고 뜯고 맛보고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귀엽긴 하다. 겹사루. 이쯤 되면 다음엔 뭐를 어떻게 먹고 있을지 아니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실래요? 최근 일본에서 핫한 이곳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스고이 정말 진짜 이걸 다 준다고? 입이 쩍 누른 휘둥그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상륙해 MZ세대 사이에 입소문 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곳. 뭔가요? 오 뷔페네. 김밥 보이죠? 근데 쌈도 이거 다 한식 아니에요? 한식 상추 있죠. 겹살이네요, 근데 겹살. 한식 뷔페야? 이곳에선 말이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김밥은 물론이요. 우리나라 대표 밥도둑 양념게장, 치킨공화국, 한국을 대표하는 프라이드 양념 간장치킨 등 각종 치킨은 물론 매콤달달 쭈꾸미 볶음, 치즈 쭉 고소한 매력을 더한 치즈 닭갈비 등등등 무려 28종의 한식을 뷔페식으로 판매. 영락없는 한식 뷔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모아놓으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저기만 오면 그냥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네요. 좋죠. 근데 뭐 저렇게 한식만 파는 것도 대단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식이 저렇게 많아졌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매운 게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매운 거 많아요. 매운 닭갈비도 것들도 다 매우고요. 먹는 모양이네. 이곳의 한식 뷔페 시스템은 점심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런치 가격이 1,073엔, 한화로 약 10,000원 정도의 은혜로운 가성비에 맛과 퀄리티를 보장. 그러니까 요만한 접시에 추가 요금 받아서 파는 게 기존의 일본 식당인데 사실 그렇죠. 저기는 막 퍼주잖아. 한식 뷔페 매력에 빠진 일본인들은요. 친구는 떡볶이가, 저는 치즈 닭갈비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식 뷔페 맛과 시스템에 모두 감탄. 일본 젊은 층 사이 신오쿠보가 쓸 때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식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께 좀 맛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인심 좋고 맛 좋은 한식의 매력.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